1장 부동산 시장론요. 여긴 주로 볼 게 이제 1절에 있는 부동산 시장은 그냥 가볍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요. 자, 일단 우리 거기 49페이지 핵심 포인트 잠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보는 시각이 제일 중요한 게 이 말입니다. 일반 경제, 즉 완전 경쟁 시장과 서로 비교하셔서 거기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특성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의로 보면 나 있지만 반드시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이런 지리적 공간이 수반되는 거죠. 고려하시면서 자, 특히 보기 동그라미 2번에서 중요한 것은 리언 디귿이 중요합니다. 물론 기억은 요 말 마시면 돼요. 부동산 시장이란 것은 부분 시장별로 분류하면 즉 세분화될 수 없고 이건 탄력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결국은 동질화된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분화될 수 탄력적 이 말 마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있죠. 밑에 보면 리언 디귿 보시면서 그 말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사 부동산이 유사한 가격이 형성된단 말은 이건 분명히 같은 지역이죠. 자, 고려하시고 있죠. 디귿번 가보니 뭐 있습니까? 유사 부동산이라도 다른 가격이 존재한단 말은 지역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곧 이 말은 대체성이 없다는 말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 때.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 밑에 2번 번에 부동산 시장 특성이 있죠. 이 특성은 반드시 이제 항상 비교할 게 일반 재화들과 것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이면서 개별적이지 절대 그 말 대신 전국적, 일률적이라는 말씀 안 된다 이거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한 거지 그 말 대신 용이하다 이 말씀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같이 보면서 비공개, 비표준, 비조직화 성격이 있어요. 다시 비공개, 비표준, 비의 조직화서로 관련된 부동산 특성이 뭐냐면 이건 개별성 그런 개념 좀 아시고요. 여섯 번째 공사법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 같은 말이 법적 제한이 많다라고 보통 시험 나오죠. 공사법 규제보다. 그래서 법적 제한이 많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7번째는 가볍게 자금의 유용성 관계 깊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3번 가볼까요? 부동산 시장 기능, 우리, 거기 있는 앞말만 하시면 되죠. 예, 자고가 해서 정령했는데, 자원 배분, 교환 기능, 가격 형성. 가격 형성 같은 말을 이래 쓰죠. 가격 창조 파괴 기능. 그죠? 가격 형성 대신 가격 창조와 파괴 기능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있습니까? 예, 정보 제공 기능, 양과 질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4번은 주택시장은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이 있죠? 예, 주택은 반드시 주택 서비스란 개념 가지고 판단한다. 즉, 앞에 1번 것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1번은 물리적 측면 때문에 이질적인 주택이 있지만 거꾸로 뭐 서비스란 개념에서는 동질적인 물건이 존재한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뒷장 가볼까요, 이제? 예, 뒷장에. 예, 첫 번째. 1번, 여러 가지 법적 제한 많다는 거죠. 자, 그런 거 좀 아시고요. 또 반드시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불완전 경쟁 시장이 많다. 자, 그 다음에, 예, 2번 갑니다. 2번은 뭘 묻는 거죠? 얘는 핵심 이거 묻는 거죠? 자, 수요 공급 조절 곤란성을 이렇게 설명한답니다. 그래서 계획과 부지 확보 등등 이 말은 공급은 장기간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수요 공급 조절 곤란성 이 말인데 따라서 이때 뭐 있습니까? 단기에선 가격 왜곡 발생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자, 3번요. 3번은 고가품이란 말 아시고 이거와 서로 연결된 게 자금 조달. 예? 자금 조달과 서로 관련된 건 고가품 또는 고가성을 말하셔야 됩니다. 또 뒤에 이자율이 나오는 보시면 이자율이 올라가면 뭐 있습니까? 수요이든 공급이든 둘 다 감소. 자, 4번 이겁니다. 왜 현재 부동산 시장 특성 공부만이 묻거든? 우리 오전에 했지만 이 토지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이 있죠? 그런 것들 판단하신가 굳이 그 안의 내용을 다 보지 말고 토지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 때문에 일반 재화들과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공부한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4번은 보통 시험 나오면 그냥 무조건 통과합니다. 무조건 틀림을 내지 못하니까. 자, 실제 이제 5번 같은 게 중요한 거죠. 유사 부동산에 대해서 유사한 가격이 형성된다 나오든 절대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다른 지역에 있다 이 말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뭐 있으면 통일적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틀림하려면 항상 이건 다른 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 그래서 그 말 대신 지리적 구역이다 하지 않는 거죠. 이처럼 지리적 공간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개 뭐 있습니까? 부분시장 구분된다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아까 했던 거죠. 핵심 뭐 있습니까? 수요 공급 조절 곤란성 묻는 거죠. 자, 7번 갑니다. 국지화와스로 관련된 특성, 부동성. 그죠? 8번 가볼까요? 유사 부동산이라 해도 부분 시장별, 즉 지역별로 같은 가격이 아니라 뭐 있습니까? 다른 가격. 이 말이 중요하죠. 같은 가격이 아니라 다른 가격이 형성된다. 자, 그 다음 9번 갑니다. 9번도 뭐 있습니까? 핵심이 이거죠.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이다. 왜 그러냐? 앞에 부동산 특성이 있죠. 이런 특성 때문에. 자, 10번 넘어갑니다. 앞에 했던 뭐 있으면 저기 있는 1번과 똑같은 문제 질문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11번 갑니다. 11번은 보니까 핵심이 뭐요?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부동산은 구매 기간이 장기다. 그런 결과 소비자와 생산자와의 신뢰 관계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거래, 중개업체 고객 오면 그 다음에 엄청 바가지 씌우고 그냥 보냈죠. 왜? 다음에 볼 일 없으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자들은 그만큼 소모가 되니 그만큼 뭐 있습니까? 구매가 자주 이루어지니까 신뢰관계가 중요하지만 부동산은 그만큼 오랜 기간 매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신뢰관계 형성이 상당히 어렵다. 이래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요. 얘도 뭐 있습니까? 우리 설마 분필 살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줍니까? 그건 아니죠. 부동산은 뭐 있습니까? 계약금, 이 잔금 등을 주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중개 비용, 이런 거래 비용도 많이 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3번요. 토지는 다른 상품보다 면적이 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4번. 진열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단계선 공급이 뭐 있습니까? 금방 증가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비탄력적. 자, 또 15번 또 나있네. 그럼 15번 같은 말이 뭐야? 우리 앞에 볼까요? 2번과 그 다음에 6번, 15번 다 같은 거예요. 문제 2번, 6번, 15번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엄청나게 시험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수요 공급 조절 곤란성이죠. 그러니까 공급은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다 보니까 수요가 급증한다 하더라도 그 즉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 그 다음에 16번요. 동일한 물건 일지라도 법적 성격, 경제 성격이 다르면 가격도 다르죠. 자, 그 다음에 17번은 결국 아까 했던 3번 문제 같은 3번과 17번 같은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고가성 때문에 자금 조달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죠? 자금 조달 가능 시장 참여에 많은 영향 준다. 이 말은 대출을 많이 해주고 적게 해주면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18번 갑니다. 18번 또 나왔죠. 그죠? 이제 통과하자고 이거는. 19번 갑니다. 자, 이런 19번 같은 게 이제 최근에 많이 뜨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래 보셔야 되죠. 부동산 시장 딱 나눈 순간 이건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 경쟁 시장 성욕은 4개 있지. 그 4개를 말하면 안 돼. 그 반대로 설명해야 되지. 그래서 현재 거기 뭐 있습니까? 19번은 한정된 소수의 판매자, 구매자 존재한다. 이때 이거와 관련된 부동산 특성은 뭐예요? 이거 아셔야 돼. 얘와 관련된 부동산 특성, 고가성. 아마 그런 것까지 보면 시험 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정된 수요자, 한정된 공급자 있다, 고가성. 시장에 대한 진입과 퇴거 쉽지 않다, 고가성. 자금의 융통성 관계 있다, 고가성. 기억나죠? 그 세 개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 갑니다. 20번 두 개 하세요. 개별성 중요한 말 비조직하죠. 21번 국지화 개별적이죠. 22번 국지적 성격 가능하다. 또 한 가지 뭐 있습니까? 분화되는 경량, 하위시장 성격이 있죠. 그 다음에 23번 갑니다. 거래가 비공개죠. 공개되어 있지 않거나 불안전한 경우가 많다고 그죠? 24번 마찬가지죠. 비공개죠. 25번 갑니다. 표준화가 어렵다. 비표준이죠. 그럼 잠시 20번과 그 다음에 23번과 24번과 25번 요거 전부 다 뭐 있습니까? 부동산 특성 묶거든 개별성. 그죠? 그러니까 이 말 아닙니까? 비공개, 비표준, 비조직은 전부 다 개별성 것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거까지 연결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6번 갑니다. 26번. 자, 26번 보니까 완전한 동질적인 아파트라 하여도 그 다음 뭐 시장적이 달라지면 가격은 다르다. 그죠? 그 다음에 27번. 설명 쭉 맞지만 지역에 많은 영향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 뭐 있어요? 7번에 이 말에 뭐 있으면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 아닙니까? 전국적 성향이 아니라 그죠? 자, 28번. 외부 효과란 말은 시장 실패, 시장 성공. 시장 실패죠. 뭐 이런 건 장난치면 결국 외부 효과는 뭐 있습니까? 부동산 시장 외부 효과는 사회적 목표 달성 이 말씀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 실패다. 그 다음에 자 29번부터 기능 묻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거 무슨 분배 기능 무슨 기능이죠? 자원 배분 기능이죠. 2번 30번 교환 기능. 그 다음 31번 비공개는 요건 기능입니까 특징입니까? 자 우리 기능 딱 5개 있지? 그죠? 자원 배분 교환 기능 그 다음 가격 형성 기능,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정보 제공 기능, 양과 질이죠. 지금 하고 있는 이건 특성입니다. 기능이 아니라. 틀린 거죠. 32번요. 32번은 핵심은 양, 질, 조정 기능. 자, 33번요. 가격 창조 기능. 같으면 가격 형성이지? 같으면 가격 파괴 기능이죠? 자, 34번 갑니다. 쭉 가서 자원 배분 기능. 35번 공간 배분. 이 말 같으면 자원 배분 기능. 일단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고요. 자, 뒷장에 36번 갑니다. 토지 이용의 유형별로 결정하는 기능이 있다. 이건 무슨 기능이죠? 우리 앞에 기능이 총 5개 있었죠? 공간별로 뭐합니까? 예, 토지 이용 결정되는데 이게 뭐요? 배분이지? 원주시 전체가 전부 상업적입니까? 아니죠? 주거나 공장 등이 들어갑니까? 그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양만큼 용도가 배분되니까 곧 이건 자원 배분입니다. 오래 아시고요. 그 다음에 37번 보니까 교환 기능, 가격 결정 기능, 경쟁적 이용을 통한 공간 배분 기능, 즉 자원 배분이죠. 따라서 이런 건 좀 뭐 있습니까?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란다 하는 거죠. 맞는 거죠. 자, 일단 그래서 내용을 쭉 보니까요. 우리 크기에 벗어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틀리기 낼수는 다 거의 정해져 있다고요. 자, 53페이지요. 여과 과정 묻는데 여러분 실제 여과 과정을 묻거든요. 뭐 다른 거 보지 말고 가장 중요한 이겁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구분할 때 자, 주택을 공급할 때 이 집을 누가 가져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잘 알지만 현재 고가주택 또는 신규는 누가 차지합니까? 소득이 높은 계층이죠. 다만 조심하니 신규주택은 절대 저소득계층 가시지 못합니다. 따라서 항상 볼 게 뭔가 하면
그럼 소득이 낮은 저소득계층은 어떻게 해서 주택을 공급받느냐 묻거든. 항상 물었을 때 고가주택이 시간이 경과되면 점점 뭡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이게 무슨 여가? 요 말 중요한 거예요. 하향여가를 통해서 공급을 투자를 받는다. 요 말이 좀 중요하고요. 두 번째 보니까 특히 여가에 대한 종류가 중요한 거죠. 자, 상향여가 반대 뭐가 있습니까? 하향여가에서 이걸 구분하시는데 크게 세 가지 보는 시각이 있죠. 제일 먼저 이 집을 누가 가져가려는 거요. 어쨌든 마지막에 이 집 가져갈 수 있는 주체가 중요한데 항상 보니까 소득이 높은 분이 가져간다. 상향. 소득이 낮은 분이 가져간다. 이게 뭐 하향이죠. 두 번째 이 집을 하자 보수하려 말려 따져보는 건데 당연히 이때 뭐 있습니까? 주택 가치가 수선비보다 더 크면 하자 보수할 거 아니죠? 거꾸로 오히려 수선비가 더 크면 뭐합니까? 하자 보수합니까?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더 클까 따져보는 거예요. 당연히 가치 정분이 더 크면 상향이고 반대로 뭐 있습니까? 수선비 더 크면 하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소득이 중요한데 우리 소득 요거 마시면 돼. 내 소득이 올라간다 이 말은 결국 무슨 여가입니까? 상향이죠. 근데 조심할 건 얘는 항상 뒤에 따라와. 소득이 많아지면 내가 원래 소득이 낮은 즉 저급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결국 고급 흘러가다 보니까 이때 저급주택에 대한 수요는요. 저급 수요는 뭐하죠? 줄죠. 그죠? 반대로 고급주택에 대한 수요는요. 요 개념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내가 현재 저급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소득이 올라가니까 저급주택을 버리고 고가 살 거 아닌 거죠? 결국은 저가에 대한 수요는 준다고 이게. 거꾸로 고가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요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두 번째 볼 게 뭐냐? 주거 분리에 따른 여과가죠. 주거 분리는 기본 베이스를 두 개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얘는 주로 보니까 주거 분리는 인근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또 뭐 있습니까? 도시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죠. 이건 그냥 가볍게 가시고요. 두 번째 뭐냐? 이 말이 중요하죠. 지금 쓰고 있는 주거 분리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분리란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얘는 뭐 항상 무슨 지역입니까? 고급 주거지하고 뭐요? 주거지와 저급 주거지 분리지. 절대 이 말 뜻은 주거지와 상업지 분리다. 예? 상업지 분리다. 이런 말 장난치거든요. 이런 건 쓰지 마라. 이건 핵심 아시라고 문제에서. 그리고 항상 주거 분리 나오는 순간 요 거리만 그래서 따라만 가시면 되겠죠. 중간에 경계적이 있는데 이때 이 지역은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고급 주거지고 이 지역은 못 살고 있는 저급 주거지냐면요. 요것만 딱 그리고 그다음 문제 물어줄 때마다 따라만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리 하자면 이 말 아닙니까? 경계적에 인접해 있는 여기 있는 고급 주거지는 집값이 그죠? 경계적에 인접해 있는 저급은 옆에 고급이란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집이 있다면 집값은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넘어가죠. 넘어간다. 이게 침입인데 침입은 그냥 넘어가시고 여기 무슨 여가?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저급이 치산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 지역 이렇게 넘어가죠. 넘어갈 때 이 지역 재개발 한 거 아닙니까? 하면 이 지역은 고급주택화 되는 거죠. 결국은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집을 가져간다 해서 이게 상향여가가 된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요것만 하시면 돼, 사실은. 그리고 네 번째 뭐 있습니까? 예, 주로 묻는 게 설럼과 빈민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설럼과 빈민가 시장 뭐요? 성공. 즉, 이 말은 자원이 효율적 배분된다. 근데 요 해결책 있지 않습니까? 철거 정책이 바람직이 아니라 주민들의 뭐요? 요것만 아시면 돼. 이게 키워드의 문제에서. 뭐 다른 것 쭉 설명되어 있지만 이렇게 키워드 따라 움직이시면 그 내용을 쉽게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자, 맨 밑에, 자, 1번. 자, 1번. 1번 요거 묻는 거요. 요거. 이거 장난치면서거든요. 주거 분리는 인근 지역에서만 나오지 도시 전체가 아니다. 또는 도시 전체에 발생되는 거지 인근 지역에 발생이 안 쓴다고. 둘 다 발생해, 둘 다. 인근 지역 또는 도시 전체에 발생한다. 자, 2번 갑니다.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주거 분리 2번 통과입니다. 큰 의미 갖지 말고 3번 갑니다. 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고급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층 주거 분리 절대 이 말 대신 과거에 시험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 분리 이런 말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넘어가시고 뭐 이건 그냥 넘어갑니다. D장에 5번 이런 거 장난치는 거죠. 자, 5번은 특히 잘 보실 게 이건 조금만 실수하면 금방 틀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실전 이 그림을 그려놓고 한번 따라가 보시라고. 이게 더 빠르니까. 가보자고.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요 지역 묻는 거, 요거 묻는 거요? 응? 요거요. 앞에, 뒤에. 예에 인접한 요거 묻는다, 지금 요거.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잘못하면 자꾸 이걸 생각해서 많다고, 이걸. 그러니까, 고급 주거지 인접한 요거 묻는 거요. 집값은 올라간다. 자, 반대로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 요거 묻는 거지. 예에 인접한 요거 묻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건 좀 잘 좀 조심하면 할인된다. 할인. 자, 6번 가보죠. 6번. 예, 6번은 항상 요거 묻는 거죠. 누가 더 클 것인가 묻는 거예요. 문제. 가치가 더 큽니까? 거기서 보습이 더 큽니까? 가치가 더 큰 거지. 그 무슨 여가? 상향여가. 그 다음 7번 가보죠. 자, 7번 잘 볼 게 있죠. 다시 볼게요. 자, 7번 이거 묻는 겁니다. 이거 볼래요? 얘가 넘어가는 거요. 얘가 넘어가는 거요. 위에 거 밑에 거. 위에 거지. 다시. 자, 뭐라 했습니까? 고소득층 주거 지역으로 요 지역으로 저급 넘어가네. 마지막 저급 차지하는 거지. 하향여가. 자, 그 반대 인근 반대로 보시면 되고요. 자, 8번 갑니다. 뒤에 가볼까요? 이 집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죠? 8번 마지막 누가 가져갑니까? 하위 계층이죠. 그럼 무조건 무슨 여가? 하향여가. 자, 그 다음에 9번 갑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상향 맞잖아요. 이때 항상 뒤에 따라옵니다. 저가에 대한 수요는 감소, 고가 수요는 증가죠. 저가 수요가 있으니까 감소. 10번 통과, 11번 통과, 12번 통과, 13번 통과. 이런 건 정답한 게 없습니다. 14번 갑니다. 자, 설람과 빈민가는 결국은 시장 실패 기만 한다 볼 수 없다. 즉 이번엔 시장 성공이죠. 자, 그 다음에 자 15번 갑니다. 아까 했던 건데 소득이 증가되면 잘 보셔야 됩니다. 저가에 대한 수요 감소했다. 이 말은 무슨 여가요? 상향입니다. 특히 잠시만요. 요거 가셔야 돼요. 요 말 딱 나면 무조건 뭐 저가 수요 감소라는 조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설명된다고. 그래야만 이게 뭐 있습니까? 상향이라고. 근데 과거에 시험 내가 보니까 요거 딱 내면서 저가 수요가 증가되는 데를 시험 장난친다고. 이건 상향 아니라는 게 분명히.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내가 원래 저가에 살던 사람이 고가 넘어간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저가 수요가 한 명 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감소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 상향도 중요하지만 그런 표현을 동시에 같이 보셔야 돼.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요. 예. 그래서 혹인나 15번은 상향여가 묻는 거고. 그 다음에 16번 이런 16, 17. 관계없는 지문. 즉 정답 관계없어. 무조건 통과하시라고. 그럼 결국은 이 말입니다. 여보세요. 답을 만들 수 있는 건 딱 정해 있어. 이런 거에 무조건 답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이거. 확연하게 떨어지는 거. 응? 막연하고 좀 추상적인 이런 내용이 있죠. 그건 정답 관계 없습니다. 무조건 통과하시라고. 아무 관계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5페이지.
효율적 시장에 대한 설명. 효율적 시장. 자, 여러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린 부동산학에서 효율적이란 말로 하면 우리 첫 시간에 오늘 오전에 했죠? 효율성 나왔지. 효율성 무조건 뭐요? 우리 또 이거 생각, 부동산 이념, 효율성, 형평성 합법입니까? 효율은 결국은 경제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는 항상 경제 개념이다 보니까 나오는 순간 뭐 나와야 돼? 절대 초과인이 발생된다 쓰는 순간 다 틀린 질문. 무조건 틀려, 무조건. 초과인이 발생하면 효율적이 못합니다. 효율이 뭐냐? 자원이 배분, 합리적 배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느 누구도 내가 노력했던 뭐만 정상 이윤만 존재하는 시장이다. 그럼 이때 우리 효율적 시장 종류가 3개 있지 않습니까? 약성과 중강성과 강성이 있지. 그죠? 뭐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 이거 뭐냐? 약성 효율적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 또 뭐 있습니까? 자, 첫 번째 할 거 이겁니다. 정보에 대한 양이 어느 정보까지 파악할 게 중요합니다. 약성은 뭐만 파악합니까? 네? 과거 자료. 역사적이죠? 우리 보통 이 삼성에 있는 과거 주가 변동 같은 게 있죠? 이런 건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중강성 뭐까지? 공표된 사실. 지금 공표된 거. 지금 공표된 거. 강성이란 것은 공표되지 않는 사실 또는 모든 정보 이 말 들어야 돼. 그렇지만 이 모든 건 다시 한 번 더요. 이 모든 건 절대 끝에 확인해야 돼. 무조건 뭐요? 요 조건 들어야 되지. 이런 말 들어오고 끝에 이 말 들어와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돼. 주로 장난칠 건 여기 있는 요걸 지금 대부분 장난친단 말이에요. 이게 약성이니 중강성 이 말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말부터 중요한 게 효율적인 이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나왔을 때 초과인이 없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본다면 요거 묻는 거죠. 현재 나라마다 효율적 시장은 달라지겠지만 한국은 주식과 부동산 무슨 시장? 중강성까지 와 있다. 그 다음에 특히 강성은 2개 하셔야 돼요. 완전 경쟁 시장과 부합되는 시장. 이 말은 모든 정보가 모두 알고 있고 완전 경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 지문 또 어느 누가 어떤 정보 이 말 나오죠. 뒷말 보지 마. 항상 어느 누가 어떤 정보란 말이 딱 뜨는 순간 무조건 요거 묻는 거야. 강성. 원래 말은 어느 누가 어떤 정보를 이용해도 절대 초과인이 발생하지 않는 이 말 들어오는데 얘는 절대 이 말 뒤에 말까지 장난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딱 나면 얘는 누구 집 자식을 묻는 문제가. 그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하면 돼요. 자, 일단 이게 다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면요. 두 번째 할당 효율적 시장 묻는 겁니다. 자, 일단 효율적은 항상 뭘 말한다고요? 효율적 같은 말. 초과 이유 묻는 거지. 그죠? 자, 다시 자 할당 갑니다. 완전 경쟁시장 반대. 불완전 경쟁시장. 자, 이것부터 합니다. 완전과 불완전의 구분 기준 뭐예요? 완전과 불완전. 오케이. 그게 구분돼야 돼. 정보, 비용 가지고 물어줄 때는 이건 완전 불완전이야. 정보 등이 수반되지 않는 게 완전, 수반되는 게 불완전이죠. 한 번 더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그림을 보면 안 돼. 이 그림은 의미 없는 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뭐 있습니까? 요 말 가지고 뭐를 쓸래 이게 중요하다고. 두 번째 보니까 할당이란 말과 비할당이 있죠. 할당 효율적 시장과 뭐 있습니까? 비할당이 있어요. 요 2개 구분 기준은요. 그러니까 항상 이 효율적은 결국 뭘 묻는 거예요? 초과인 묻는 거지.
초과인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할당, 발생한다면 비할당이죠. 이렇게 먼저 구분하세요. 이 구분 기준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딱 문제 물었을 때 얘가 보니까 이걸 가지고 묻느냐 이거 먼저 구분하시라고. 그러니까 설명제에서 주구장창 초과 저기 정보비용 물었지. 그러니까 묻는 순간 답이 이런 게 들어야지 얘가 들으면 안 된다고. 거꾸로 초과이용 가지고 주구장창 물으면요. 얘는 반드시 할당이나 비할당 둘 중에 하나 답입니다. 절대 완전과 불완전은 전혀 관계 없다고. 그런 걸 먼저 아시면서 그러면 이때 조금 더 가면 이제 이걸 아셔야 되죠. 이렇게 서로 연결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번역하셔야 되죠. 완전은 반드시 할당이지만 할당은 완전 경쟁시장 이외 불완전도 존재할 수 있다. 불완전은 뭐 있습니까? 할당이 될 수 있고 비할당 될 수 있다. 거꾸로 이런 뭐 있습니까? 비할당은 반드시 불완전일 때만 올 수 있는 시장이 되어진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지문 나왔을 때 이 말 묻습니다. 두 개 마시면 돼 이제. 자, 만약에 지문상에서 동일하다 또는 뭐 있습니까? 같다. 요 말 같은 말이 뭐냐? 같은 말이 초과이윤이 없단 말이 말 뜻이. 이 표현 자체가.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무조건 뭐 나야 됩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 나야 됩니다. 자동. 아무리 뭐 지문이 길다 할 땐 요 말 나오는 순간 무조건 이건 할당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투기란 말은요. 같은 말이 뭐냐? 이게 뭐요? 초과이윤 말한다고. 그러면 투기가 발생된다. 투기가 없다 하면 투기가 발생한다. 말은 초과이 있다는 말이고 투기가 없단 말이고 초과이 없단 말이야. 얘가 나면 답은 항상 뭐 있어? 나왔을 때 할당 효율적 시장과 비할당 둘 중에 하나 답이 된다고. 완전 불완전 쓰지 마라 표현을 가지고. 요 의미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무슨 뜻이 아시는데 자, 일단 자꾸 뭘 착각하는가 하면 여기 자꾸 목숨 걸고 있어. 그게 아니야. 얘는 중요한 게 요거야. 요 말. 요걸 먼저 결정하세요. 얘가 묻는 질문 자체가 정보 비용이냐 초과인 따라서 답은 달라져. 그걸 먼저 결정하세요. 이 그림은 나중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구분해서 가시면 거기 있는 문제 푸는데 크게 무리 없이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55페이지 갑니다. 맨 밑에 자 가보자고요. 어느 지역의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할 것인 소문이 시장에 알려지자 해당 지역의 주택이 급격히 냉각되었다. 자, 다시 어디보는가 하면요. 우리 맨 위에 핵심 포인트 있죠? 1번 효율적 시장 옆에 개념 있죠?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 효율적이었습니다. 다시 문제 1번 가볼까? 투기지로 지정되는 정보가 공표된 즉시 가격이 급냉했지. 그죠? 가격이 급냉 때문에 가격에 반영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이런 걸 말하냐? 다른 말로 효율적 시장이다 이 말이 말뜻이.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요. 같은 말인데 둘째 줄 끝에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 뭐라고요? 효율적 시장. 그러니까 결국은 2번에 대한 개념과 1번과 장난칠 수 있다고 문제를. 자, 그 다음에 D장 가볼까요? 3번. 자, 3번. 여보 3번 뭐 물었지? 강성 나있지? 여볼래요? 요 질문 찾아. 공표되지 않는 것 또는 모든 정보 나와야 돼. 그리고 끝에 반드시 초과 이용과 장난쳐야 돼. 가보자 문제. 자, 첫 번째. 첫째 줄 뭐 있어? 모든 정보. 그 다음 정상 이상 초과인을 얻을 수 없다. 자, 4번 과거. 잠시만요. 자, 한 대 더 갑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주식을 투자할까 말까 분석할 때 기본적 분석은 과거에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 변동 분석합니까? 현재 공표된 사례를 분석합니까? 일반적으로 요거에 분석하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냐?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게 기본적 분석이라고 이게. 거꾸로 과거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분석한다. 이게 무슨 분석이냐? 기술적 분석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이란 말 의미를 좀 아시라고. 이게 안 되면 자꾸 혼돈성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가장 기본적인 분석은 과거 그 회사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나와 있는 정보의 분석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그런 게 기본이다. 뭐 결국은 공표된 사실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말 뜻이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4번 보니까 첫 번째 과거 기술. 저희 장난칠만 딱 정해주세요. 과거 기술 대신 기본 쓰지 마라. 약성 맞다 이거. 그래서 마지막에 정상이윤 얻을 수 없다. 그 세 개 장난친 거지. 과거 났으니까 기술 기본 대신 기술 써야 되고 이건 약성이지 중강성 강성 아니다. 그 결과 초과이 발생하지 않는다. 5번. 자, 중강성 나했어. 그거 뭐 나야 돼? 공표된 거 나야지. 그죠? 이럴 때 초과인 얻을 수 없다. 그죠? 자, 6번 갑니다. 공표되지 않는 것. 또, 이미 모든 어떤 정보든, 모든 정보죠? 벌써 뭐라고? 강성인, 다시 한 번 더 중간에 가야 돼. 정상 이상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는 조건 들어있지. 이게 들어야만 결국 강성 효율적성을 쓴다고. 자, 7번 갑니다.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이라고요? 중강성. 이럴 때 절대 끝 확인해야 돼. 초과인 얻을 수 없다. 없다. 그러니까 결론이 이겁니다. 어쨌든 효율적이 딱 들어왔을 때 초과인이 발생된다 쓰는 순간 다 틀린 거야, 무조건. 그래서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효율적이 가장 기본 베이스가 초과인이 없다 말 뜻입니다.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중강성은 기술적 분석으로 초과인이 얻을 수 없다. 자, 여보세요. 이제 요거 묻는 거예요. 아니, 우리 중강성은 무슨 분석이라고? 기본인데 잠시만요. 요거 분석할 때 얘들 자동 분석합니까? 하지. 다시 강성일 때 이거 두 개 다 분석합니까? 하지. 그럼 이 말입니까? 현재 시장이 중강성이면 이만큼 분석되어 있는데 그 앞에 이거 분석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얘를 분석하면 이 시장에서 처음에 발생합니까? 안 한다. 말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9번 문제 핵심. 어느 누가 어떤 정보 나오는 순간 뒤에 보지만 무조건 뭐야? 강성. 10번 부동산 시장이 존재하는 나라마다 다르며 효율성 정도도 다르다. 따라서 뒤에 가면 한국어 무슨 시장? 중강성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11번 갑니다. 키워드 뭘 묻는 거예요? 정보병 물었지? 정보병 묻는 순간 완전 불완전 답이지 할당별에서 안 돼요. 그래서 정보병 물었다 뭐라고요? 불완전 경쟁시장이다. 자, 이 12번에 사실 좀 어렵습니다. 소수의 투자자가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정보를 획득했다면, 자, 이건 궁극적 목적이 정보병 묻는 겁니까? 초과에 묻는 거예요. 항상 여보세요. 자, 여보세요. 문제 묻는 이겁니다. 문제 키워드 요거냐 요거 찾아야 된다고 문제에서. 응? 그러니까 얘 묻냐 이건 빨리 파가시라고. 지금 거기 있는 말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정보 비용과 그 다음에 초과인이 있는데 현재 초과인이 500 발생했는데 정보 비용이 300 발생했대. 이 말은 얘보다 값을 정보 획득했죠. 그 결과 뭐 발생했습니까? 초과인 발생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초과인 물었던 거지. 그죠? 문제 묻는 의도가. 그래서 초과인 발생한다. 그럼 결국은 답은 뭐야? 얘가 아니지 이제? 이거 물었으니까. 그죠? 초과인 물었다. 비할당. 그죠?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다. 자, 그 다음에 13번요. 자, 가시면서 키워드 동일하다. 같은 말, 초과인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초과인 물었어. 할당, 비할당이지. 그러니까 초과인이 없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자, 14번요. 14번 잘 보셔야 돼. 네, 초과윤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정보시장이 공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OX. 네?
아니, 우리 열심히 지금 비한 거 이거 아닙니까? 왜, 저기 뭐 있습니까? 초과인 장난치면 할당, 비할당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말 지금 안 나왔더죠?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불안정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이지 못한 시장만 존재한다, OX. 다시. 자, 비할당은 반드시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만 존재한다, OX. 보시고. 비할당은 반드시 불안정 경쟁 시장 존재한다, OX. 맞지, 그지? 그럼 다시, 거기 있는 그 문제 다시 가볼게. 자, 뭐라 했습니까? 내용이 초가이윤, 정보비용이거든? 자, 여보세요. 초가이윤 존재하는 뭐라고? 거기 있는 그 말 대신 밑에 비할당 써보자고. 예? 초가이윤 밑에다 뭐 있습니까? 비할당 써보고. 뒤에 또 뭐 정보, 그 시장의 공개적인 뭐 정보가 뭐 정보비용 수반된다 이거지? 자, 여보, 정보비용으로 뭐 묻는 거, 요거 묻는 거지? 수반되는데 뭐라고? 불안정이죠? 연결해볼까? 그 말 가지고, 비할당은 불안전 경쟁시장 때문이다, OX. 맞지? 원래 그 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5번 뭐 물었어? 투기 같은 말. 투기 같은 말, 초가윤. 그러니까 초가윤 물었어. 답 뭐 나야 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다. 됐죠? 자, 16번. 거기 뭐 물었습니까? 불안전한 요소 많다. 다시, 이 말이면 불안전 경쟁시장은 이거 묻는 거지. 불안전 경쟁시장은 할당 효율적이 될 수 있다, 없다? 둘 다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그죠? 될 수 있다. 자, 17번. 정권화가 되고, 이 말은 정보가 더 발달될수록 뭐 있습니까? 효율성은 점점 높아지겠지. 그죠? 자, 18번, 19번 통과. 그래 보시고, 자, 좀 쉬었다가 58페이지 있는 지대 바퀴지대.